팔척귀가 사라지자 더 깊은 어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중전은 악몽을 꿨고 여리는 현실에서 살을 맞았죠. 검은 물이 덮치고 저주가 시작됐습니다. 궁은 지금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귀궁 7화, 그 누구도 예상 못한 전개가 시작됩니다. 6화 말미, 남자 수살기를 추적하던 여리는 결국 살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수살기 입에서 나온 검은 물이었던 그 살은 단순한 부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저주이자 풍산이 보내는 선전포고였어요. 강철은 여리를 살리기 위해 방법을 찾지만 여의주는 이미 거의 다 소진된 상태. 죽음을 대가로 팔척귀를 막아야 하는 그의 숙명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을 맞은 건 여리뿐만이 아니었어요. 중전도 꿈속에서 검은 물이 쏟아지는 걸 꿨었죠. 윤갑은 왕 이정에게 말합니다. 중전까지 죽게 만드실 겁니까? 살을 날린 그 수살귀를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주를 막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두 여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단 3가지뿐. 첫 번째, 골담초 기억하시나요? 가섭스님이 여리에게 건넨 골담초 톱은 그것은 단순한 약초가 아니었습니다. 예로부터 무당들 사이에 전해져 내려오던 전설이 있습니다. 산신령이 내린 하늘의 불씨를 받은 풀, 살을 맞은 자도, 귀신의 기운에 잠식된 자도 이 꽃이 피는 밤엔 다시 숨을 쉴 수 있다. 바로 그 풀이 골담초였죠. 골담초는 흔히 뼈를 낫게 한다고 알려졌지만 무속에서는 귀신의 기운을 밀어내는 신령의 약초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여리의 외할머니 넙덕은 그 골담초의 힘을 알고 있었기에 여리에게 토분에 담긴 골담초를 남겼던 겁니다. 그 씨앗은 정결한 정화의 땅에서 한 번이라도 인간의 기도를 머금으면 피어난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토분 자체가 여리 손을 떠나 최원우의 딸 최인선에게 흘러간 상황. 즉, 여리와 중전의 살을 풀 희망이 지금은 최원우의 딸 손에 있다는 것이죠. 강철이 최인선을 찾아 떠나는 여정이 7화의 핵심 갈등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여리가 도와줬던 여자 수살기. 그녀는 본래 깊은 원한으로 세상을 저주하던 귀신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간 자에게 향해 끝없는 복수를 꿈꾸던 존재였죠. 하지만 여리는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다가가 눈을 맞추고 말을 걸었고 마침내 그녀의 한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구천을 떠도는 다른 수살기들과는 다르게 여리의 기운에 이끌려 여전히 이승에 머물고 있었죠. 그리고 이번에 나타난 남자 귀신은 같은 부류의 수살기예요. 여리를 통해 평온을 얻었던 그 여자 수살기는 이번엔 도움을 주는 쪽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자 수살기의 정체를 밝히고 팔척귀와도 연결된 이 귀신의 흐름을 끊어낼 열쇠가 되어줄지 모릅니다. 세 번째, 또 다른 이무기의 등장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강철의 동생이자 이무기, 사람의 영혼을 잡아먹는 악귀에 가까운 존재지만 그 힘만큼은 신에 가깝습니다. 지난 화에서 강철이는 한참 자신의 약해진 상태에 괴로워하다가 낯선 기운을 느낍니다. 그 기운의 정체는 바로 그의 동생 또 하나의 이무기, 비비. 비비는 강철이와는 전혀 다른 결의 존재입니다. 거침없고 냉소적인 말투지만 그 말엔 강철을 향한 안타까움과 애틋함이 담겨 있었죠. 왜 형님이 인간 몸속에서 썩고 있어? 인간의 몸을 버리고 밖으로 나와. 비비는 단순히 강철의 동생이 아닙니다. 그는 강철이 인간이 아닌 이무기로서 본연의 존재를 잊지 않게 해주는 거울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비비가 지금 나타났다는 사실. 이무기의 본성은 물과 함께할 때 더욱 강해집니다. 그런데 이번 수살기는 수로를 타고 다니며 검은 물을 뱉고 살을 날리는 물귀신의 일종이죠. 즉, 비비의 능력은 수살기를 상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팔척귀와의 전투에서 점점 소진되는 강철의 여의주 대신 비비의 영적 에너지가 결정적인 보조 전력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수살기를 이용해 살을 날린 건 풍산인데요. 그가 꺼내놓은 봉인 항아리 속에서 지금 돌아다니는 수살기가 튀어나온 겁니다. 수살기의 겉모습은 평범해 보이지만 봉인을 할 정도의 강한 귀신으로 보입니다. 절대 보통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밝혀지는 진실. 마침내 드러나는 진짜 배후. 풍산, 팔척귀, 대비 그리고 그 모든 뒤편엔 단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최원우. 그는 단순한 사대부가 아닙니다. 왕족을 둘러싼 저주가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귀신을 다루는 자들을 배척하고 왕실의 음사를 끊어내려 했던 자. 겉으론 인자하고 명망 있는 대사대부로 보이지만 그를 바라보는 외다리나무 귀신의 시선엔 깊은 원한이 서려 있습니다. 그 역시 단순한 인간은 아닌 셈이죠. 심지어 팔척귀가 처음 깨어났던 시기에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넙덕이 궁에서 쫓겨난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넙덕은 이정의 할머니
인덕 대비가 가장 신뢰하던 무당이었고 경기석을 당시 세자좌하였던 왕 이정에게 남겨준 사람도 그녀였죠. 하지만 근업덕이 팔척귀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을 때 믿지 않았던 이는 이정의 아버지인 왕이 아닌 최원우였습니다. 그는 무속을 신뢰하지 않았고 오히려 귀신을 통제하고 이용하려 했습니다. 결국 넙덕은 궁에서 밀려났습니다. 그녀가 남긴 유일한 희망은 자신의 외손녀 열이.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는 겁니다. 넙덕의 후계자인 열이, 왕의 경기석, 팔척귀의 저주, 그리고 최원우. 열이를 지키려는 자들과 모든 것을 이용하려는 자의 대립. 이제 곧 본격적으로 충돌할 것입니다. 궁궐 안에 번지는 살. 그 살을 막을 자는 누구이고 그 살을 먹이는 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진짜 괴물은 팔척귀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만든 인간일까요? 운명이 뒤틀리는 7화, 이번 주 귀궁을 주목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모두의 예고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